기름진 땀과 흥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남도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보배로운 섬.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고 서해와 남해가 만나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합니다. 삼별초와 충무공의 호국 정신이 깃들어 섬이지만 외롭지 않은 곳. 풍경여제도, 오늘은 보물 같은 곳 전라남도 진도로 떠납니다.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는 1984년 섬이란 이름을 단 육지가 됐습니다. 바로 진도 대교 때문인데요. 진도 여행의 관문으로 통하는 이 다리는 땅끝 마을 해남의 끝자락과 연결돼서 육지와는 닮은 듯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로 물속에 교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 양쪽 해안에 교탑을 세우고 케이블로 다리를 묶어서 지탱하는 형식인데요. 이는 거센 조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이 울면서 돌아가는 목이다 해서 여기를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살 째기로 최고로 물살 쨘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일본군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둔 곳이 바로 이 울돌목입니다. 진도 대교를 건너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충무공 승전공원. 길게 뻗은 데크 위를 걷다 보면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리병의 목처럼 갑자기 좁고 얕아지는데 밀물 때 바닷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살이 빠르고 거세지는 곳인데요. 이는 명량해전의 대승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3대 해전으로 꼽히는 명량해전은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서 하루 4번 물의 흐름이 바뀌는 울돌목의 물살을 전략에 이용했다는데요. 당시 우리의 20배에 달하는 일본 함대 330여 척이 순항에 들어와 고작 13척의 조선 수군과 공방전을 벌였고 시간이 흐른 뒤 역조류로 바뀌며 발생한 소용돌이에 큰 혼란이 일어난 일본 수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순신 장군이 총공격을 퍼부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불리한 전력을 지형지물로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의 빛나는 해안. 그 역사의 순간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도타워는 앙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함선이었던 판옥선과 이순신 장군의 칼을 형상화해 진도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수놓아진 섬들이 아름다운 남해 풍광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진도타워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60m 높이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저절로 환호성이 터집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면 울돌목의 신비로운 소용돌이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간절함으로 명량을 호령했던 충무공의 신화를 떠올리며 풍광에 흠뻑 빠져봅니다. 위드 코로나 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조금 저거 하려고 왔고요. 또 이 명랑대첩 이게 굉장히 우리 어린이들이 배워야 될 거라 이제 겸사겸사 그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교육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날아갈 것 같았는데 되게 대단해요. 사람도 부르는데 거기서 13척으로 일본 330대를 이겼으니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울돌목을 배경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놓은 영상을 보고 있자니 당시에 치열했던 순간과 함께 승전보가 다시금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한없이 숙연해집니다. 고귀한 역사의 흔적에 뭉클해진 가슴을 안고 타워를 나서면 탁 트인 절경이 마음을 달래주는데요.
명량해전의 무대가 된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아이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약 1km의 하늘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승전지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명량해전이 벌어진 그날의 벅찬 감동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바다가 진짜로 이순신 장군이랑 싸운 바다예요? 그럼 명량해전이라고 이순신 장군님이 울돈목에서 싸우신 이야기, 그 장소는 뭐야? 아이의 눈에도 휘몰아치는 물살이 험난해 보이는데요. 운이 좋다면 회오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 금빛 낙조의 환상적인 절경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낙조에 붉게 물드는 것도 잠시, 수평선 너머로 짧은 겨울해가 빨려 들어갈 듯 숨어들면 금세 어둠이 찾아오는데요. 하나의 성처럼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진도타워는 검붉어진 하늘을 배경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거친 물살이 울어대는 소리와 별처럼 박힌 섬들 사이로 울돌목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뻗어있는 진도대교의 찬란함이 또 다른 진풍경을 선물하는데요. 웅장한 모습으로 역사의 물결 위를 수놓았던 다리가 밤마다 아름다운 조명들로 황홀함을 연출하며 바다의 낭만과 함께 넘실듭니다. 서남해의 요충지이자 배가 닿기 좋은 곳이라 수시로 외구의 침략에 시달렸던 비운의 섬 진도에는 명량해전 못지않게 삼별초와 관련된 역사 현장이 많습니다. 무신 정권이 창설한 군사 조직이자 특수부대 삼별초는 고려 조정이 대몽항쟁을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하자 이에 반대해서 몽고군의 끝까지 항전했는데요. 당시 저항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곳 용장성입니다. 삼별초가 터를 잡고 축조한 이 산성은 둘레가 약 13km에 달하고 다랑이 논처럼 계단식으로 조성된 행공터가 남아있는데요. 각 층마다 수로가 조성돼 있어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을 방어막 삼은 천의 요새. 직접 눈으로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해서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연회를 열고 정물을 보던 건물터의 주춧돌이 또 하나의 고려를 꽃피우려던 삼별초에 짧지만 눈부셨던 영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쪽엔 함락 당시의 처참한 흔적들도 보이는데요. 저기는 기와 조각입니다. 기와 조각인데 왜 저 기와 조각이 저렇게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고 노란색일까? 우리가 검정 기와를 불에 태우면 저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쟁할 때 함락작전할 때 화공을 해버렸다는 증거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찬란하게 피었다 쓰러져간 삼별초. 우리 민족의 자주적 항거였던 만큼 그 역사적 의미에 내딛는 걸음마다 묵직한 울림이 실립니다. 육로로 이어진 지역 중 가장 서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진도는 남쪽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인데요. 꽃게잡이 어선의 집결지인 서망항에선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지라 가을이 제철인 꽃게 양이 줄긴 했어도 역시 꽃게의 성지답게 아직 통통한 꽃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거센 물결에 진도 바다를 누볐던 만큼 힘좋게 파닥거리며 싱싱함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어디 꽃게뿐일까요? 얕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로 훌륭한 갯벌을 자랑하는 진도답게 장어며 문어까지 힘이 팔팔합니다. 거대한 크기의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질 좋은 해산물을 차지하려면 경매에서 치열한 눈치 작전과 과감한 배팅은 필수입니다. 어획량이 적은 날이라 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200장 6,300원 6번 6,300원 98,500원 100번 3점 6kg. 하루 장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경매인 만큼 신중한 선택들이 오가고 낙찰된 물건들은 주인 손에 들려서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상어는 1만 원이고 1kg에 꽃게는 오늘 경매가 3만 원돈 나왔다네요. 날씨에 따라 꽃게 가격도 들썩인다는데요. 그 바람이 불어서 배들이 제대로 조업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은 꽃게가 단가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샀어요. 꽃게가 지금 알이 여기 빨갛게 들어가지고요. 봄에도 알차지만은 늦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살도 차고 알도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활기찬 시작을 둘러보며 눈이 즐거웠다면 진도 청정바다의 푸른 향과 맛을 담은 푸짐한 한 쌍으로 입이 즐거울 차례. 통발로 잡아올리는 진도 꽃게는 상품성은 물론 맛 또한 일품인데요. 그물로 잡으면 꽃게가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빠지지만 통발로 잡으면 살아있는 시간이 길고 살이 탄탄해서 삶았을 때 육즙과 속이 꽉 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게를 질 때는 내장이 흐르지 않게 등껍질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이 포인트. 또 높은 온도로 가능한 한 빨리 쪄내야 연한 꽃게살을 맛볼 수 있는데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꽃게탕도 빼놓을 순 없겠죠. 무와 파, 청양고추까지 듬뿍 썰어 넣고 역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꽃게를 함께 끓여내면 칼칼한 맛이 매력적인 꽃게탕이 완성됩니다. 진도는 날씨만 좋으면 1년 내내 꽃게가 잡혀서 냉동 꽃게를 쓸 필요가 없는데요. 갓 쪄낸 게는 고소하고 짭조름해서 소스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꽃게 먹고 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꽃게는 소화가 잘 되고 핵산과 키토산 등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그만인데요. 한 소끔 끓여내 진하게 우러난 꽃게탕은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특히 별미. 하지만 다양한 꽃게 요리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메뉴는 밥도둑인 양념게장. 매콤달콤한 양념을 흠뻑 머금은 게장까지 한 상에 오르면 진도의 바다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맛. 꽃게 두툼하고 뽀얀 속살이 입에서 녹아내리는데요. 얼큰한 국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달콤한 육즙 또한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바다의 맛과 향. 속까지 개운하게 풀어주니 집 나간 입맛까지 저절로 돌아올 정도라는데요. 꽃게 엄청 좋아하죠. 없어도 못 먹습니다. 이게 살이 꽉꽉 차가지고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시원하고요. 어제 술을 안 먹었는데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수치가 해소되네요. 고배섬 진도가 자랑하는 꽃게 하나로 풍요로운 바다의 풍미를 가득 즐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울림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연의 낭만에 다시 가슴이 뛰는 곳. 예양의 향기를 간직한 진도 여행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풍경여제도 진도의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